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반도체 섹터 담당하시는 박유학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또 반도체 얘기가 솔솔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뭐 맨날 반도체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요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쌓이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뭐 전반적인 분위기나 투자 심리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AI 쪽은 사실 작년 연말이랑 연초에 수많은 우려들이 이제 시장을 눌렀었고, 그랬었죠. 이번 분기는 이제 저희 예상대로 우려가 당장 이제 현실화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안도성 반등은 좀 있을 것 같다. 이게 저희 의견이었는데 실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뭐 AI 관련된 캐펙스 하향 조정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TSMC를 포함한 그쪽 서플라이 체인의 마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제 중동이 열리면서 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AI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다 같이 이제 좀 힘을 얻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거의 이제 전고점 온 상태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AI 반도체 얘기를 하려면 HBM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HBM이 이제는 독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핵심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당장 이번 분기에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나가고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독점 구조에서 완전 경쟁으로 좀 지나갈 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료에 좀 담아놓은 거고. 그 일단 전반 고객들을 보면은 그 엔비디아랑 AMD가 이 본인들의 이 GP 마진 쪽에 압박을 계속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이제 모듈 판매가 들어가는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 마진에 대한 압박들을 좀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줄여나가야 되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 TSMC의 파운드리 원가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의 이 고원가, 본인들 입장에서의 고원가의 이 HBM 제품에 대한 판가이나 압박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걸 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HBM 시장은 실제 공급사는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뭐 블랙엘 초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가 다 전량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사실상의 독점이죠. 공급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뭐 공급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 구조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이제 엔비디아 쪽 컬을 분기 거의 후반 쪽에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드디어요? 근데 이게 아마 공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물량을 공급하는 시기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뭐 내년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 6개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 세컨 벤더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HBM 쪽에 이 공급 업체가 하나둘씩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지위가 조금씩 올해 안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도 드디어 연내에는 이제 HBM을 엔비디아나 AMD 쪽으로 계속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는, AMD는 지금 이미 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도 승인을 얻게 되는 구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던 HBM을 좀 더 이제 저렴하게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쟁 상태가 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주가 프리미엄을 조금 놔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이닉스의 이 단기와 장기의 어떤 장단점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워낙 몰리기 때문에 실적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좋긴 한데, 올해 연말에 이제 경쟁사들이 고객사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판가이나 압박에 시달릴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물량이 내년에 늘더라도 단가가 빠지게 되면서 하이닉스 HBM이 자칫 뭐 역성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HBM과 관련된 실적. HBM만.
그런 업황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만큼 SK하이닉스 주가가 같이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예. 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서 좀 오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AI가 작년이랑 뭐 재작년처럼 계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약간씩 이제 누그러들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고 네. 경제에서 진입 우려들도 있으니까 이제 올라올 때 탄력성은 이제 또 약간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좀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을 공개했고 그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엔비디아가 맡게 되는 거였고 그걸 실제로 돈으로 벌어들이면서 성장세를 진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그 뒤에 HBM을 공급하는 독점적 공급자가 SK하이닉스였다는 점에서 가치 프리미엄을 좀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그렇게 고성장하는 것도 조금은 슬로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프리미엄을 앞으로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HBM 수요로 봤을 때 이제 고객사가 여러 군데지만 이제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거기 얘기 드리면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 24년도, 25년 올해까지 오면서 그 엔비디아 GPU 옆에 붙어 들어가는 그 HBM의 기본 용량 자체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23년도 뭐 92기가에서 작년도 144기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192기가, 하반기엔 288기가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GPU 하나 옆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계속 늘는데 이게 내년에 그대로 이제 거의 스테이하게 유지될 것 그래요. 같거든요. 물론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면서 이게 576기가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는 이제 27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고 나서 이제 탑재량 증가율이 다시 한번 이제 더블업되는 시기가 27년 하반기니까 거의 뭐 시간이 1년 좀 반 필요하네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HBM의 이제 고성장이 네. 이제 컨텐츠 그로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 한 2년보다는 조금 더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HBM 쪽 얘기에 대해서 뭐 좀 더 그러면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그렇게 염원했던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조금 지금보다는 업사이드 있을까요? 그러면? 단기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삼성의 HBM의 이 퀄이 이번 분기 중에는 결정이 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이번 분기 중에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혹시라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렇게 길게 끌었잖아요. 시간이 길게 네, 끌렸잖아요. 혹시 뭐 안 되는 변수는 크게 높지 않겠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좀 다각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예, 고객 니즈는 충분한 것 같고 뭐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퀄이 완전히 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퀄 기간을 지나오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퀄에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잠시 후에 그 투자 전략은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D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그 프리미엄을 조금 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원래 잘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되면 또 그때 또 사이클이 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떤가요? 일반 D램 업황은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특히나 미국 정부의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 일반 범용 D램 고객들의 이 재고 빌드업이 막 있습니다. 이게 관세 발효가 90일 유예되고 네. 뭐 불안 심리는 여전히 이제 시장을 그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버 고객들도 그렇고 PC 메이커들도 그렇고 미리 사놓는 미리 거군요. 사놓는 이런 선구매가 이제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저희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범용 D램 업황은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많이 사놔터 보면은 실제 수요 대비 재고가 이제 걔네들이 그쵸. 쌓이게 되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이제 매크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역계조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그래서 사이클이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이제 좀 뭐 비교해 보면 코로나 때도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수요가 막 몰리면서
그때 뭐 모든 반도체가 쇼티가 났다가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다 오버스플라이 나면서 판가가 빠지고 재고 조정에 그러니까요. 들어갔던 게 이제 코로나 바로 이후에 어떤 역기저효과였는데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업황에 대한 우려도 실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번 분기에 이제 주가 반등은 이제 그동안 워낙 이제 우려가 많았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얘기를 완화가 드렸고 되면서 예, 이제 반등이 나온 거지만 그동안 이제 주가를 하락을 시켰었던 그 전에 하락시켰던 많은 우려들이 해소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시면 좀 차익 실현하면서 업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예, 이렇게 뭐 쉽게 맘 편히 갈 수 있을 만한 업황은 뭐 하반기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관세가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가 되면서 상호 관세까지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급격하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사들인 건 맞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반대로 사이클이 다시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예, 그 위험 부담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다들 보시는 것처럼 관세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던 그런 분위기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HBM이 계속 뭐 많이 팔릴 겁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건데 네.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나아 보긴 합니다. 근데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죠. 그렇긴 이제 하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제 다시 업황이 좀 꺾이거나 엔비디아나 이쪽 AI 쪽에서도 센티멘트 기스가 좀 난다면 하방 리스크는 분명히 좀 하이닉스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방 이제 리스크가. 네. 약간 선택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다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혹시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업황이 조금은 좋아졌으니까 나아졌으니까 소부장 쪽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탑다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낸드 가동률이 많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실적 개선폭이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소부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이제 HBM 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투자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정도는 수주 공백기에 좀 들어갈 걸로 보여서 과거 한 2년 동안 좋았던 HBM 후공정 업체들은 조금 이제 올라올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전공정 업체 쪽에서는 이제 중국 비중이 좀 늘어나는 TCK 같은 업체들이 좀 괜찮게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리커서 쪽에서도 중국 비중 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한솔케미칼인데 네. 그 업체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쪽을 전방을 갖고 있다 거기 사업을 정리하면서 반도체로 좀 탈바꿈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회사고 예. 그 탈바꿈할 때 반도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HBM 쪽에 소재 판매가 좀 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업체들은 지금 공간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을 또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K라든지 한솔케미칼 얘기를 해주셨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로 좀 넘어오는 ENF 테크놀로지까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뭐 업황이 막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투자 심리가 막 개선되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또 선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유학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